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돈에 대한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돈의 인성에 관련된 돈의 인성의 가르쳐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돈의 인성을 가르칠까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제가 그림에 보면 뭐 하고 있냐면 피트니스 푸시업 딱 하는 사진을 보인 것처럼 돈의 인성이라는 게 돈에 대한 생각, 태도 이런 부분들과 함께 돈을 다루는 역량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계속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돈의 인성도 마찬가지로 키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거는 몇 가지 마음이 있다, 네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한 얘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살고 그다음에 버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돈을 쓸어 다니죠, 그죠? 돈 쓸어 다니다가 그 돈이 좀 남으면 돈을 불리거나 투자를 해서 불리고 그다음 또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삶을 돈이란 프레임으로 놓고 보면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버는 마음, 쓰는 마음, 불리는 마음, 나누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막 버는 마음이 있고 그냥 소극적으로 아니 그냥 나는 대충 조금만 벌어도 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고 쓰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신나게 막 돈 딱 생기면 야 뭐 가자 여행 뭐 막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나 안 써. 어디 밖에만 나가면 짠돌이 얘기 듣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그죠. 불릴 때도 부동산 갔다가 경매하러 갔다가 뭐 증권사 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불리는 분들이 있고 돈 생기고 남으면 은행에만 가는 분이 있고 그죠. 다릅니다 그죠. 나눠줄 때도 교회 헌금하고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면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확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들 할 때 그냥 도와주는 분도 있고 안 도와주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후배가 사랑하는 후배나 뭐 이렇게 동생이 와서 돈 필요한데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 어떤 분은 참 이러면서 이제 빌려주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는 사람하고 돈 그래 안 해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들이 다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한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돈에 대한 마음이라는 게 돈에 대한 행동을 지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돈에 대한 행동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나누고 하는 것을 바꾸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돈에 대한 행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더라라는 것들을 요즘 이제 돈의 심리학, 재무 심리 이런 데서 이제 밝혀내는 거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돈의 인성이라는 측면, 재무 인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보시면 버는 마음이 약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약할 때 배짱이. 돈 그냥 나는 조금만 벌어도 돼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배짱이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잘못되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위험하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힘을 내서 막 열심히 일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럴 힘이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 배짱이는 겨울에 굶어 죽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 마음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 중독. 그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뭐 돈 벌을 뭐 사업가 기질인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사고를 쳐서 온 집안을 또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버는 마음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절하게 나를 건강하게 할 만큼 강한 게 좋지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약해도 위험해지는 거죠. 자, 쓰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마음이 약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딱 내가 쓸 때 안 쓸 때 딱 구별해서 딱 쓸 수 있으면 그다음 내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약하면 그냥 충동 구매하고 과소비하고 무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떠신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너무 저 마음이 내가 안 쓰려고 하고 돈을 가둬두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면 너무 안 쓰게 돼요. 그거를 저소비라고 그럽니다. 근데 재무심리 측면에서 보면 저소비도 장애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껴 쓰는 게 아니에요. 아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안 쓰려고 하고. 그거는 일종의 장애입니다. 돈에 대한. 그래서 너무 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죠. 너무 안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관계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 와, 너무 너무 생각이 많아요. 우리 국가 경제를 고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 수준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이 돈을 써야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같이 뭐 즐거움도 나눌 수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눌 줄 알아야 같이 또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너무 강하면 그것도 장애가 된다. 자, 불릴 때도 너무 불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행에만 갖고 있으면 저수익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수익이 왜 문제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수익이란 건 뭐냐면 금리가 지금 은행에 가면 2%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은 3%, 4%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이 내년에 103만 원, 104만 원 된다는 게 그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데 내 돈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은 얼마가 된다는 거죠? 102만 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내 돈 가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게 저수익의 문제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3년, 5년, 10년 가면 이 갭이 자꾸 복리 스타일로 커지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저수익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안정하긴 하지만. 두 번째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 투기, 도박, 투자 실패, 일확천금, 사냥꾼 막 이런 스타일. 사냥꾼은 뭐냐면 돈을 막 찾아서 떠나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제 사냥꾼은 이런 거죠. 어디에 사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기다려서 빵 쏴서 잡잖아요. 근데 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잡아먹혀요. 그죠? 그렇게 위험한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적당하게 내가 100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뭐 한 반 정도는 안정된 데 있고 반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적당한 투자처 한 10% 정도는 좀 공격적인 투자. 예를 들어 이렇게 포트폴리오 짠다라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없는데 100을 전부 다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100이 200이 되죠. 200이 400이 돼요. 400이 800이 되다가 빵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위험한 거죠. 저 마음이 너무 강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는 마음이 있어요. 나누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린고비, 수전노, 돈의 노예, 돈을 숭배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돈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돈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혼자 살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리고 저런 마음이 되게 강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게 마음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누기가 아니고 퍼주기. 아까 우리 잠깐 뭐 얘기한 것처럼 집안에 누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돈을 좀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퍼주는 거죠. 그거는 건강한 나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 이제 우리한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뭐 돈이 좀 필요해서 오면 상황을 봐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는 나누어 주는 건가? 퍼주는 건가?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한테 도움도 안 되고 우리 가정에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퍼주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누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누어 주더라도 지혜롭게 나눌 필요가 있다. 적당하게. 그리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우리 가정에서 같이 고민을 해서 결정하고 나누어야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하고 아무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요즘은 그런 분들 잘 없지만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도 가끔씩 듣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네 가지 마음이 건강할 때 재무인성, 돈의 인성이라는 게 건강해지는 거죠. 내가 왜 벌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유를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악착같이 일을 하고 하면 좋은데 돈은 노예가 돼서 자기의 몸을 상하는 만큼 그렇게 막 이중독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돈을 아껴 써야 되는 건 우리가 알지만 너무 아껴 쓰려고 막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해치고 돈을 놓아야 되거나 그렇지 않는 거. 적당하게 쓸 줄 아는 거. 근데 불릴 때도 너무 막 욕심을 내가지고 한꺼번에 막
한 방에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공부도 하면서 전문가 코칭도 받아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차근차근하게 돈을 벌려나가는 거. 또 내지는 너무 안전한 것만 위험하다고 막 그렇게 갖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나누어줄 때도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건강하게 나누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야지. 그게 안 되면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하나라도 크게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아이가 건강해지기 힘들거든요. 너무 막 돈만 벌려고 해도 문제고, 막 쓸어 다녀도 문제고, 너무 불리려고 막 그렇게만 다녀도 문제고, 퍼주고 나눠주고도 그래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 가정경제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건강해 주는 거. 그 개념. 오늘 강의에서 딴 거는 모르겠지만 네 가지 마음이 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네 가지 마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키워줄 거냐?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이제 버는 마음을 키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꿈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걔들이 뭐 특별히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이유도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꿈이 있고 무엇을 하고 싶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미래의 꿈, 내 인생에 내 목숨을 걸고 모든 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그런 꿈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런 것들을 자꾸 적어보게 하는 거. 그걸 자꾸 적어보아서 그걸 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면 그 애한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을 자꾸 맛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독립을 하고 나면 뭐로 나타나냐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되고 열심히 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없는 아이들은 열심히 해야 될 이유, 뭔가 그것을 달성했을 때 기쁨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그 말씀을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어머니도 아버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도 하고 그것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죠. 야, 아빠는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어. 이걸 하기 위해서 저축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는 게 버는 마음을 키워주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끈기와 집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좋은 아이와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노력하는 아이? 진짜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죠? 그죠? 이게 신기해요. 우리는 다 알거든요. 이게 인생을 벌써 쭉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똑똑한 놈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비전, 말씀 받은 거 이런 것들 붙들고 끝까지 가는 아이가 성공하고 이긴다고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애가 어떠했으면 좋겠냐면 똑똑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칭찬할 때 야, 너 머리 좋구나라고 칭찬해요. 그게 아니고 야, 너 그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쉽지 않았을 건데 너 진짜 노력한 것 같아. 야, 그거 대단하다. 아빠도 그거 엄마도 그거 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너 해놓은 거 보니까 너 진짜 멋진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면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의 자존감의 근거가 뭐냐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떤 걸 안 하냐면 도전을 안 해요. 실패할 것 같은 건 해보질 않아요. 그럼 뭐냐면 항상 안전한 것만 추구하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적당성에 포기를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될 건 뭐냐면 과정을 자꾸 칭찬해주고 끝까지 해내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알거든요. 사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를 그대로 아이들한테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해냈을 때 노력을 칭찬해 주는 거.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벌 때도 아이가 내가 이런 것들 할 때 열심히 이거 한번 해볼게요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은 시작하는 거에 어려운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자꾸 격려해주고 그걸 이겨냈던 그런 경험 있는 친구가 끝까지 해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힘이 커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과정을 칭찬받았고 과정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 아이일수록 그 일을 끝내고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부모님들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꾸 사회와 엄마가 이야기하는 꿈과 목표만 주고
노력은 칭찬해야 하는 게 없고 너 엄마 닮아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만 계속 해주면 아이를 잘못되게 만들기 참 좋은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고치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리는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돈을 불리는 걸 가르쳐 줘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저축을 하게 하고 이런 게 좋은데 여기 불린다고 하는 거는 투자와 관련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제 큰 돈을 해보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 하니까 작은 돈이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해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회사 또는 내지는 아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꿈이 있어요. 야구 선수가 꿈이다. 그러면 야 어떤 팀 좋아하니? 삼성? 롯데?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관심도 가고 그러면서 그때 자꾸 보고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 주식이 어떻고 기업이란 게 뭔지 수익이 난다는 게 뭐고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게 주식가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자기 돈이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뭘 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아이들 명의 통장 만들기. 이게 없는 분들은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나가고 돈이 이제 커져가는 걸 아이들이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거는 아이들의 성향에서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거 투자해봤자 아이들 관심도 없고 해서 그 지식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 부분이랑 애 통장을 가지게 해보는 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저 통장 있어요. 얼마 들어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마음이에요. 자, 저 나누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했을 때요. 네. 그럴 때 어려움이 당했을 때? 네. 자기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경우가 생겼을 때 자기가 비슷한 경우가 되면 이제 또 도와주게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근데 또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별 어려움이 또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저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 아들들한테 기부를 조금씩 하면 좋겠는데 너네들이 어디에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이 녀석이 예전에 그 방송 가운데 음악 방송인데 사랑의 리퀘스트인가요? 네. 그 보면 막 그 전화기로 하는 게 있잖아요. 애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주 어릴 때인데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 볼 때마다 뭐 없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 고지서 온 걸 보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이 녀석이 이제 조그만 놈이 그 전화하라니까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녀석과 이제 동생을 불러놓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 기부를 하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큰 놈은 북한 애들을 돕고 싶다 그랬고 작은 녀석은 피부가 까마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부를 하면서 애들과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과 정기적인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빠도 할 테니까 너네들도 같이 하자 너네들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너네들이 좋아하고 너네들이 기부할 만한 곳이 어딘지 같이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관심이나 이런 분들이 가고 그럼 정기적인 기부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되게 그 자선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행사들 과정들 쭉 보면서 어디에 우리가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할 만한 데가 없는지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보고 그걸 경험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저희 이제 아내랑 같이 하는 봉사가 저희 교회에서 노숙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노숙자 예배로 시작했다. 지금은 이제 쪽방에 있는 분들 주로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이제 식사 배식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봉사를 하는데 거기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니까 아이들도 가끔씩 거기 와서 밥 보고 이런 것들도 하고 그게 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같이 하게 하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버는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키워줄 거냐, 그 다음에 불리는 것, 그 다음에 나누는 것, 요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게 이제 쓰는 마음이에요. 쓰는 마음과 관련된 거는 제가 뭐라고 밑에 써놨죠? 용돈교육 5가지 원칙. 이 용돈교육 5가지 원칙은 쓰는 마음과 같이 얘기하면서 쓰는 마음도 알려주지만 쓰는 마음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벌고 쓰고 풀리고 나누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어떤 걸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저 용돈교육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돈교육의 5가지 원칙이 무엇이고 용돈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뭘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고 무엇을 통해서 좀 그 4가지 마음을 키워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용돈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무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돈교육 5가지 원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씩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정기적으로 지급하라. 자, 용돈을 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때는 제일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주는 거야. 정기적으로 준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 지금 11월 달이다. 이제 12월이 되면 12월 1일 날 매월 한 달에 한 번 주든 아니면 매주 월요일이나 주일날 저녁 때 주든 날짜를 딱 정해놓고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될까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답들을 잘하세요? 예산을 세워야 되죠, 그죠? 자, 아이들이 저 용돈을 주는 이유는 아이들한테 돈을 맡겨서 자기들이 고민하고 그 기간 동안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해서 나름대로 경험을 자꾸 해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 경험을 하려면 돈을 엄마 나 10,000원, 엄마 나 20,000원, 엄마 나 5,000원 이럴 때마다 주면 그런 경험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 엄마한테 받아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용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주는 거고 용돈 교육이란 건 뭐냐면 정기적으로 내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자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간을 넓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주 단위가 적절한 것 같고요. 중학생 가면서부터 하는 걸 봐서 이제 월 단위로 주면 용돈을 딱 주면 처음에 딱 주면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큰애하고 둘째하고 처음 딱 용돈을 줬을 때 한 놈은 그 다음날 바로 다 써요. 한 녀석은 그 다음 주 줄 때까지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보는 거예요. 다 쓰니까 내가 돈이 없네? 저 녀석은 안 쓰니까 돈이 있구나. 이걸 이제 서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처음에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돼요. 주 단위, 월 단위로 주느냐 하는 부분들은 아예 나이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 저게 또 문제잖아요. 네. 얼마를 지급해야 될까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그 용돈을 가지고 어떤 범위까지 쓰느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 이런 거 다 한다라고 하면 한 달 교통비 얼마고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이제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공식적 뭐 일정 정도 우리 가정에서 볼 때 지 개인을 위해서만 쓰는 게 그냥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되는 돈 빼고 먹고 그다음 지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돈만 쓴다고 했을 때 용돈이라면 얼마 이렇게 좀 다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디다 쓸 거냐는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한테 이때까지 내가 얼마를 줬을까라고 대충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엄마가 매주 이제 3,000원씩 줄 거야, 5,000원씩 줄 거야. 이거 가지고 살아봐. 그러면 아이는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거 확 쓰고 나서 엄마 필요하다고 돈 달라 그러죠. 안 줘. 왜? 너는 일주일 동안에 살아라고 엄마가 돈 줬는데 왜 함께 사봤어? 다음 주 월요일 될 때까지 돈 안 줘. 그러면 이제 적응이 좀 안 된 애들은 난리가 나기도 하고 막 엄마한테 때려 쓰기도 하겠지만 그게 이제 한 주, 2주 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돈을 이제 매주 또 내지는 매월 그 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고 그 돈을 쪼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용돈 사용을 간섭하지 마라. 자, 용돈을 주면서 용돈을 딱 줘놓고 야,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렇게 주라고 돈은 주는 돈 아니거든. 야,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얼마나 엄마 아빠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은 일단 돈을 준 순간 누구 돈이야? 그 아이의 돈이에요.
그 아이가 사고를 치든 뭘 하든 그 아이가 그걸 해보고 거기서 경험하고 자기가 후회하고 왜 그러냐면 그 다음날 바로 그 게임을 한다고 돈을 다 쓰고 나면 일주일 동안 나한테 돈을 쓸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데 왜 이렇게 썼어? 다음부터 그렇게 쓰지만 그렇게 쓰면 돈 안 줘.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걸 지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용돈 사용 간섭하면 안 되냐면 그렇게 하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용돈 교육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려면 간섭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용돈 사용 범위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정해주는 거죠. 야, 요거는 여기까지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해보면 처음에 정해준데도 그대로 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쓰란다. 네, 제가 내일부터 그렇게 쓰겠사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탁 쓰냐? 그렇게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애 돈 쓰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중지? 왜요? 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때 중지하고 이러면 사실은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들려주시는 거죠. 엄마는 네가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구나. 그때 우리가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너 왜 이래? 너 이렇게 하고 엄마 돈 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엄마는 좀 걱정된다. 돈이라는 걸 좀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좀 주면서 저축하는 것도 좀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헌금하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도 네 용돈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네가 돈을 대해서 건강하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네가 그렇게 쓰는 것을 보니까 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안타깝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식으로 의견을 주시는 거야. 그걸 가지고 막 끊어버리고 줄여버리고 이러면 그렇게 애가 이제 반발심만 생기죠. 자꾸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돈을 주면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돈에 대해서 지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달라고 그래 얘기하니까 그런 관계들 속에서 잘 대화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용돈 사용을 간섭하지 마라. 지가 알아서 쓰도록 해라. 범위만 정해줬으면 그냥 그대로 둬라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돈 기입장을 기록하게 하라. 용돈 기입장을 기록하게 하라. 이게 유일하게 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게 자기가 돈을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들 기록해보고 그걸 보고 반성해보고 하는 거는 정말 필요한 습관이거든요. 그 필요한 습관을 나중에 야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해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 습관을 들이면 좋으냐면 어릴 때부터 저런 습관을 들이면 되게 좋죠. 그래서 처음에 자 얼마 줄 거야? 이 돈 어떻게 쓸 건지 한번 계획을 한번 써볼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아이가 계획을 쓰면 더 진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수립하는 게 정말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을 세우기 쉽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쓸 건지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쓸 거야? 그 다음에 그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때 이렇게 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여러분들 주시는 거는 그럼 뭐 되게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기록의 또 다른 이점. 지금 뭔 얘기일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용돈 기입장을 기록한 걸 보면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고 어디에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뭐 좋아하고 뭐 하고 다니고 어디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니고 이런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걸 보면 똑같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봤는데 뭐 아이유 관련된 거 뭘 사고 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이유 CD를 하나 딱 사주면 돼요. 그럼 아주 멋진 아빠가 될 수 있겠죠. 뭐냐면 아이들이 좀 커가면 소통을 잘 안 하잖아요. 특히 지금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어머니들은 좀 그런 생각을 덜 하실지 몰라도 이 아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중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남자애들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덤비려고 하고
경쟁만 하려고 하고 그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저 용돈 기입장입니다. 그 용돈 기입장을 보면 예를 들어 애들하고 PC방을 맨날 다니는지 아니면 뭐 하고 다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게 되고 그 알게 되면 아이들과 그걸 관련해서 야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야단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야 너 PC방 가고 게임하고 요즘 무슨 게임 하냐? 물론 이런 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 뭐 어떤 게임 하냐 요즘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아이들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편하게 아빠가 그렇게 물어보고 엄마가 그렇게 보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용돈 기입장을 하는 거는 참 그런 좋은 또 이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거는 좀 요구를 하시고 잘 썼으면 좀 보너스를 주셔도 돼요. 너 용돈 기입장 잘 쓰면 보너스 조금 줄게 라고 하셔도 될 만큼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하면 아이들한테 도움되고 엄마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유 있게 지급하라.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여유 있게 지급하면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얘가 한 달에 한 2만 원 있으면 빠듯해요.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를 주면 얘가 흥청망청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돈을 지가 잘 관리하고 나누어 쓰고 했던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월급을 받고 이러더라도 그걸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 늘상 빠듯하게 쓰던 애들은 나중에 월급을 딱 받으면 와우! 내 돈이 생겼어. 막 쓰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저도 제가 되게 가난하게 살다가 30대 중반에 돈을 좀 많이 벌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되게 가난했고 뭐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목회하시면서 되게 가난한 목회자로 사셨고 뭐 이렇게 뭐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돈을 확 버는 이제 영업을 하면서 돈을 확 벌게 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경험, 돈을 다루어 본 경험이 없어요. 있으면 항상 다 썼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있으면 다 쓰는 거예요. 많은 돈을 벌어도. 그런 경험들을 쭉 하면서 그런 것이 돈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구나라는 건데 어릴 때 조금 여유 있게 쓰면서 약간 써보기도 하고 그거 관련해서 부모랑 같이 얘기해보고 야 돈을 그렇게 해서 좀 여유 있게 줬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거는 엄마가 보기에 좀 걱정된다. 나중에 네가 나이가 들어서 돈 버는데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거 되게 걱정된다. 지금부터 좀 그런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2만 원 주든 3만 원 주더라도.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부모한테 와서 이제 협상하고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좀 열어놓는 겁니다. 애가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다. 그래? 그 스마트폰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축을 해야지. 아버님 저한테 주시는 돈을 1년을 저축을 해도 30년 그 돈을 아무리 모아도 결코 저는 아이폰을 사실 수가 없사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오면 그래 그 말 맞네 이러면서 이제 협상을 하고 그럼 네 모은 돈하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적당히 매칭 포인트 해줄게. 얼마까지 네가 모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여유 있게 지급하면서 부족할 때는 그런 협상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동에는 대가를 지급하라. 그래서 이제 돈을 모을 때 매칭 펀드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을 해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 아이들이 집안일? 네. 여러분 이제 아주 주의하셔야 될 게 책 읽었다고 돈 주시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가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책을 읽으면 용돈을 주고 이런 부모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뭘 잊어버리냐면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읽는 기쁨을 잊어버려요. 돈을 벌기 위해서 쉬운 책, 어릴 때 읽은 책 이런 거 한 권 읽었다고 와서 돈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책이란 거는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그걸 막 읽어낸 기쁨 이런 게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책 한 권 읽었다고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구두 닦아. 구두를 닦는 거는 제가 밖에 나가서 구두를 닦아도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돈을 주는 거예요. 얼마를 주냐?
밖에 나가면 3,000원인데 너는 잘 못 닦잖아. 그러니까 2,000원을 주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처음에 그 구두 닦기를 했을 때 서로 닦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그러면 싸우다가 한 짝씩 닦고 막 이런 경우였어요. 그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어쨌든 노동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차를 뭐 세차할 때 같이 세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자기 방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인데 어려운 일을 같이 했을 때 뭐 그럴 때 자기 일이 아닌 것들을 했을 때 막연하게 그냥 엄마를 좀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저 정도는 노동으로 생각하고 용돈을 줘도 돼 이런 일들에 이제 대가를 주는 거죠. 그 번 돈으로 부족할 때는 같이 매칭 펀드를 해주고 그 예전에 제가 노트북을 아이들한테 사줄 때 중고 매장에 가서 아이들 낸 돈 제가 돈 보태줘서 노트북 사주고 뭐 이랬던 경험들인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원칙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용돈 교육을 해보면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아껴 써야 되고 어떻게 기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서서히 익히면서 커가는 거죠. 그렇게 큰 아이들은 사고를 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용돈의 효과라는 거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재밌는 건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지인의 딸 이야기인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1,000원을 받는데 용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아이스크림 하나에 500원 거의 이런데 일주일에 1,000원이면 일주일에 아이스크림을 3번도 못 먹으니까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를 허락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래 개기 100원, 거실 채우기 100원, 내 방 청소하기 100원, 마트에 가서 물건 사오기 100원. 이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엄마하고 엄마 지금 이 용돈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면 내가 이걸 일을 하고 용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뭐 오렌 버핏 같은 사람들도 신문 배달을 했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속에서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런 경험들 하는 거지. 이 녀석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자기 엄마나 아빠하고 협상하는 협상의 어떤 스킬이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일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마음들이 그냥 우리가 응석바지 같이 큰 아이들은 좀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돈 효과를 뭐 재밌는 얘기만 5개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율성과 내재 동기 등이 마음의 근력이 강화되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반성하고 자기가 조정하는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 학원 가고 뭐 이런 거지. 학교도 부모들이 결정하고 직장도 부모들이 결정하고 이성 친구까지 부모들이 결정해 주려고 하는 이런 엄마들이 사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릴 때부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해 막 이런 게 이제 쉽지 않으시잖아요. 용돈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 그런 마음 근력이 커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록을 통해서 반성과 평가를 통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거나 하는 이런 기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을 뭐라고 하냐면 용돈기 입장에서 해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성하는 이런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경험이 나중에 아이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 돈이라는 게 돈 해도 안 되고 그 돈을 나한테 주어진 돈 속에서 잘 써야 되고 돈이라는 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엄마한테 돈 이러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 돈 없어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 CD기 가면 있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돈이라는 건 주어지는 거고 또 자기가 노동을 해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돈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확립하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돈을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죠. 아, 돈은 이렇게 나누어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돈은 저축하면 불려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축, 투자, 금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도 이렇게 해보고 펀드도 이렇게 해보고 적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감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저축, 실제로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봤던 신용불량 문제, 또 실업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었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는 뭔가 저런 벅찬 감격이 있는 행복한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돈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Your money story is your life story. 예, 저는 저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어떻게 건강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잘 써야 되고 잘 풀려야 되고 잘 나눠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면 그 아이의 인생은 정말 저렇게 벅찬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삶들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또 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